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을 끝에 피어난 꽃이 있습니다. 바로 메밀꽃인데요. 네, 핑크뮬리와 뎁사리처럼 핑크색을 띠고 있는 메밀꽃이 있는데요.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를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등 가을꽃이 지면서 산에는 서서히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는 아직 핑크빛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름 아닌 메밀꽃입니다. 메밀꽃의 꽃말은 연인, 사랑의 약속으로 한 드라마 속에서 도깨비가 여자 주인공에게 주었던 꽃으로도 더 유명해졌습니다. 메밀꽃 하면 하얀색의 꽃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포천에 핀 메밀꽃은 붉은 빛을 띠고 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피어 있어 가을 메밀이라고도 불립니다. 메밀꽃이 이렇게 예쁜지 처음 알았어요. 메밀꽃이 너무 예뻐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산천 경계도 좋고 넓고, 넓고 아주 좋아요. 이 넓은 꽃밭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입구로 오면 전기 자전거가 있는데요. 이용료를 내면 이렇게 50%는 포천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 넓은 꽃밭, 이 자전거와 함께하면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는 메밀꽃 말고도 백일홍과 코스모스, 메타세콰이어길 등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자주 오자 그랬어요. 지금 오늘 처음 왔는데 날을 미리 잡았었지. 그래서 오늘 아침 막 너무 피곤해서 안 오려고 하다가 이왕엔 잡은 날이니까 가자 했는데 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여기 오니까 그냥 몸살 난 게 다 나은 것 같아. 가을의 마지막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메밀꽃은 이달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20일 오전 7시 13분쯤 의정부 경전철 모든 구간의 전동열차 운행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의정부 시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경전철 운영사가 무인 운전 시스템 재가동 등 복구 작업을 벌여 열차 운행을 30분 만에 재개했습니다.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자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의정부시와 운영사 측은 기계적 결함으로 신호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 호원초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열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SNS에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도 교육청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 등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 2021년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면서 다른 노선 인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예, 내년에 이제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A노선 인근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개통이 이제 BCD 근처 시장으로까지 가격 상승 온기를 전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데요. 이 가운데 C노선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양주와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좀 긍정적인 영향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강남을 지나가는, 즉 삼성역에 정차하는 노선이 A노선과 C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C노선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많은 기대가 있는 노선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기 남부 쪽보다는 북부 쪽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위정부라든지 더 이제 덕정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여기 신설되는 곳들은 기대감들이 되게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신호선은 오는 2028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시점 언제쯤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대중교통 호재 같은 경우는 433이라는 표현들 많이들 씁니다. 이제 계획이 발표되면 40% 정도 선반영이 되게 되고 착공을 하면 30%, 그리고 완공이 되었을 때 30%가 올라간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공사 이후로 개통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선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개통되었을 때 좋아질 거는 맞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혹시라도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는지는 좀 적절하게 단지별로 따져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B와 D 노선은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청사진만 제시된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서 수혜를 보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B노선과 D노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우려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을 지나가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다 보니 이제 B노선도 그렇고 D노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부터 한번 잘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제 A와 C를 반추해 보았었을 때 현실적으로 개통이 언제 될지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단식에 돌입한다는 뉴스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곡기를 끊는 건지, 단식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뉴스토리에서는 역사 속 사례를 살펴보며 단식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단식, 끊을 딴에 먹을식. 말 그대로 먹는 것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식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선 단식하면 보통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투쟁이 주로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단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식이 갖는 의미가 투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식은 1981년 아일랜드 단식입니다. 당시 영국군의 철수와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던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자 자신들을 범죄자가 아닌 전쟁 포로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단식은 영국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성격을 띠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다 보니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교도소 수감자 23명이 단체로 단식했는데요. 단식을 주도했던 보비 샌즈는 단식 66일 만에 숨졌고 모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사는 영화 헝거로도 만들어져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단식이 있습니다. 간디는 살면서 무려 17번이나 단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종교 간 통합을 위해서 했던 단식이 있습니다. 1920년대 인도에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간디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21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이 단식은 참회와 자기 반성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의 신념은 힌두 무슬림을 단합시키는 거였는데 그런 나의 어떤 요구나 지도가 하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속죄한다. 자기 정화,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의 계기로 단식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단식과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단식의 형태다. 그럼 우리나라 단식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단식은 투쟁 성격이 짙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의 단식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983년 당시 가택연금 상태였던 김 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보장,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며 23일간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인들이 해온 단식 투쟁은 이전 단식들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옥중에 있거나 가택연금 상태도 아닌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단식할 명분이 옅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미국이 서로 당파주의로 서로 싸우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어찌됐든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협상이라는 것을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협상하면 야합이다 라고 몰아붙여요. 그럼에 따라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인 단식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행위가 정치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와 해외의 단식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투쟁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삭발 문화인데요. 수많은 정치인이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정치권에서 삭발을 하는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9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하자 영국 BBC는 왜 한국 정치인들은 삭발을 하나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서양의 시각에선 독특한 문화였다는 건데요. 나의 이 머리털을 자름으로써 나의 어떤 생명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신체발부 수지분모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직도 삭발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크게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항하거나 혹은 참여하기 위해 인간이 자신의 생존 욕구를 거스르며 음식을 끊는 단식부터 한국의 독특한 정치 행위인 삭발까지 역사에 담긴 그 비장한 면모들을 살펴봤습니다.